안녕하세요. 청계 중2 중간고사에 대한 실제 경향 분석을 맡게 되었어요. 자, 우선 문항수를 보게 되면 총 20문항이에요. 객관식 18문항, 서술형 2문항. 근데 청계는 전통적으로 서술형 문항에 조금 힘을 많이 실어주는 편이어서 문항 배점이 각각 10점씩. 즉, 문제수는 2문제지만 해당 문항이 20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비중을 굉장히 높게 차지하는 편이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8점짜리 3문항, 즉 20점 내지는 25점까지도 충분히 서술형에서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문항수 자체가 굉장히 적었고요. 문제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쉽게 나온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영역에서는 교과서에서 8문항이라고 얘기 드렸고 시험 대비 교재 및 외부 교재에서 한 12문항 정도로 봤는데 교과서에 있는 애들이 8문항 아니에요. 실제 교과서를 엄밀히 따지면 8문항이지만 교과서 수준의 난이도라고 치면 수준을 맞춘 난이도로 치면 12개에서 15문항까지도 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평균 점수도 상당히 높았던 편이었고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온 편인데 그럼 이 시험이 왜 쉽게 나왔냐? 네, 2학년 시험이에요. 즉 1학년 때 시험을 거치지 않고 그 이후에 바로 2학년 때 보는 첫 번째 시험이라는 의미에서 조금 학교 측에서 배려를 해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험 대비 사실 풀 수 있는 문항이 굉장히 많았던 시험이에요. 자, 실제 문항수를 보게 되면 일단은 유리소수, 순환소수, 유한소수, 무한소수 확인하는 파트에서 4문항, 단항식 및 다항식 계산, 기본 계산 파트에 굉장히 충실하게 나왔어요. 총 9문항. 1차 부등식에서 6, 부등식에 활용해서 한 문항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부등식 활용 아닙니까? 네, 거리를 구하거나 시간을 구하거나 산을 타고 오르내리거나 맞죠? 부등식 활용 파트가 많았다면 난이도 분석상으로도 상문항이 굉장히 많아졌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중문항 및 상문항에서 나올 문제가 많이 없어서 한 3문항 정도 조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문항들은 대부분 기본 계산 및 학교 수업에 충실했으면 볼 수 있는 문항들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간단하게 하자면 전반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던 편이에요. 네, 맞고요. 문항수가 아예 많았거나 시간 자체가 조금 부족한 시험이었으면 좀 더 어려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중위권 및 중하위권 학생들도 충분히 풀만한 시험이었다. 다만 고득점을 내기까지는 서술형에서 한 파트 걸렸을 거예요. 서술형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 잠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2문항이긴 하지만 서술형 문항의 배점이 크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 배점에서 감점 요인을 줄이는 게 시험의 가장 큰 목표였을 거예요. 청계는 대부분 감점을 좀 빡세게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즉, 그냥 맞게 쳐줄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연습에 대한 거 시험 대비할 때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1번부터는) 순환소수, 유한소수, 무한소수에서 확인하는 문항. 그리고요 2번 양수에 원래 곱해야 돼. 순환소수짜리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일반 소수를 곱했대요. 그래서 요놈의 차이가 생겼다. 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3번은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고 내 유한소수 되는 조건 뭐죠? 분모에 2나 5 제외한 소인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B분의 7이래요. 분자의 7이 나왔다는 얘기는 A 값에서 소인수로 7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4번 문항 계산 결과가 같은 거 얘는 기본 단항식의 계산이에요. 그리고 5번 마찬가지 제곱수에 대한 기본 계산이기는 하지만 얘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얘는 지금 짝수예요. 네, 2, 4, 6, 8 제곱에 대해서는 우리 양수값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부호를 따질 필요가 없어. 다만 홀수 3, 5, 7 제곱수에 대해서는 앞에 붙은 마이너스가 살아난다 에 대한 부분, 즉 부호 때문에 틀리는 계산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 자릿수 문항은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쌤이 3문제 정도 빼놨어요.
7번은 둘레의 길이. 네, 둘레 길이 조심할 건 가로, 세로. 그리고 밑에도 가로, 세로가 옆에 하나씩 더 있다.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를 해야 둘레가 나온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 부동 계산이죠. 네, 통분해 주셔야 돼요. 2x, 3xy. 통분을 하려면 6xy가 돼야 될 거고, 왼쪽에는 3y, 오른쪽에는 2를 곱해서 위에 있는 다항식을 계산하라. 9번은 빈칸에 알맞은 식. 알맞은 식 풀 때 자꾸 있는 놈들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원래의 문제 의도에 따라서 마이너스 부호를 주고 안쪽 계산한 것. 그리고 밖에 있는 놈들까지 다 이항시켜서 정리하는 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10번도 마찬가지 단항식 계산인데 제곱수가 조금 커진 경우라고 봐줄 수 있고, 11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빈칸 유형이지만 문자수가 조금 늘어난 경우. 방금 봤던 네모랑 정도는 기본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도형 하나 나왔어요. 네, 도형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13번은 부등식. x는 2일 때 x2 집어넣고 계산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됩니다. x는 2라고 미리 주어진 경우 x2 집어넣고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대로 확인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14번은 선택지가 조금 어려웠으면 따로 풀어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숫자끼리 문자끼리 이항을 해도 되고 1, 1이 같기 때문에 애초에 지워져요. B 넘기고 A를 넘겼을 때 B가 A보다 큰 놈일 때 부등식 성질에 의해서 옳은 것과 틀린 것 확인해 주셔라. 15번은 너무 쉽네요. 다만 2에 대해 빈칸, 즉 등호가 포함되지 않은 부등식이다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6번은 부등식에 대해서 넘겨 계산한 놈, 만족시키는 애의 자연수가 2개다. 자연수가 하나다, 2개다를 따지게 된다면 큰 자연수를 따지진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풀어준다면 1, 2, 3, 4 수는 넣어보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부등식을 계산해봐라. 17번은 해가 2보다 작지 않을 때 작지 않다는 얘기는 같다를 포함한 크다. 네, 크거나 같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활용의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네, 저축액에 대한 문제 뒤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서술형입니다. 기본적인 계산 문항이긴 한데 우선 요놈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들 거고요. C가 안 나왔네요. 네, 다항식 C를 앞에 있는 문항처럼 네모다 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주셔야 될 거예요. 간단히 하는 말과 그 전개 과정을 쓰시오. 쭉 등호가 4개에서 5개. 2번도 마찬가지일 거야. 즉 계산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고 또 빠르게 계산을 써주느냐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식이지만 통분한 과정 곱하기 6을 해주시고 나머지 넘겼을 때 부등식 계산이에요. 마찬가지야.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문항에 대해서 부등식 2개를 똑같이 풀어주시고 마지막 3번에 얘의 해가 같을 때, 값이 같을 때 상수 A 값을 맞춰주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앞에 봤던 몇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n자리 자연수라 했거든. 자릿수에 대한 얘기는 우리 10의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금 6의 11제곱 곱하기 3분의 5의 10제곱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우선 6의 11제곱이 조금 껄끄러워요. 즉 2의 11제곱 3의 11제곱 그리고 3의 10제곱 5의 10제곱 나눌 수 있는 애 나눠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없앨 거 없앤다면 3이 하나 남아요. 다 지우고 옆으로 넘길게요. 그리고 요 두 놈에 있어서 10의 거듭제곱꼴로 만들어준다. 즉 2의 10제곱 5의 10제곱 그리고 남아있는 2를 쓰고 남아있는 3을 써주도록 할게요. 즉 10의 10제곱과 6 얘는 앞에 6을 쓴 상태에서 뒤에 10이 몇 개? 네. 자, 자릿수를 읽어보시면 몇 자리?
11자리가 될 겁니다. 10은 10개 있지만 앞에 있는 6이라는 애가 한 칸 밀어준 역할을 해줘서 한 자리가 더 나오게 됩니다. 얘는 실제로 써주셔도 되고 거듭제곱에 플러스 1을 해주신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n자리 자연수는 응용 문제 굉장히 많아요. 네, 설명하는 방법이나 방식이나 계산하는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직사각형 있는 거에서 종이를 접으세요. 우리가 근데 뒤쪽에선 합동개념이 나오는데 아직 합동개념이 나오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종이 접기로 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종이를 접었을 때 접은 놈은 같게 되고요. 요 놈의 원래 위치가 올라갔을 때 요 놈의 위치예요. 즉 같은 놈이다. 뭔 소리입니까? 네, 정사각형이에요. 마찬가지 요 기퉁이, 이쪽 기퉁이 반대쪽 남은 애들을 접어줬을 때도 각각 정사각형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얘의 길이를 4y라고 쓸게요. 세로 길이가 4y예요. 그럼 2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원래 있던 x 플러스 6y에서 x 플러스 6y에서 빼줍니다. 4y x 플러스 2y. 요런 문항에 대해서 나오는 애들을 직접 다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색깔을 따르게 하면 눈에서 잘 보일 거고 검은색으로 알아보실 수 있다면 상관없을 겁니다. 그러나 단연간의 경험상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색깔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자, 요 놈이 다 있어. x 플러스 2y라고 했을 때 또 눈에 보이는 놈이 있어야 돼요. 4y에 해당하는 애가 있을 때 GC의 길이 G라고 쓸게요. 얘는 4y에서 x 플러스 2y를 빼주는 것과 같아요. 맞나요? 네. 즉 2y 마이너스 x. 세로 길이가 나왔으면 얘도 써줄 수 있겠네요. 2y 마이너스 x. 마지막이에요. 위에 놈이 x 플러스 2y가 됐기 때문에 h, j의 길이. 요 놈의 길이는 x 플러스 2y에서 빼줍니다. 2y 마이너스 x를. 다만 요런 거 빼주실 때 가로 쳐주시고 앞에 마이너스를 써주셔야 돼요. 그냥 뺄 경우 뒤에 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그냥 쓰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조심해 주셔야 돼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y 플러스 x. 요놈 길이 2x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 사각형 HFIJ의 넓이를 구하래요. 네, 다 구했습니다. 왜? 가로 구했고요. 세로 옆에 나와 있네요. 즉, 최종 넓이 값은 2x 그리고 2y-x를 곱한 놈이다. x제곱이 나오니까 x제곱을 먼저 쓰겠습니다. 4x 요놈 값이 답이 될 거예요. 네. 정답지에는 선택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도형이 나왔을 때 각각에 대한 길이값 내지는 해당해서 알고 있는 값들은 직접 그림에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옆에 그림 비슷하게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빠르게 체크해 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 있는 부등식의 활용을 보도록 할게요. A의 저축액은 2만원, B의 저축액은 25,000원. 지금은 B가 5,000원이 더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A는 일주일에 1,400원씩, B는 1,000원씩 저축을 한대. 그럼 한 번씩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A가 400원씩 늘어나네요? 그럼 그 늘어난 게 몇 번이 지속이 되면 지금 B가 갖고 있는 5,000원의 이득을 다 덮을 수 있겠느냐, 혹은 그걸 넘어설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즉 A는 2만원이 현재 있고 1,400원씩인데 일주일에 1,400, 2주에 2,800, 3주에 4,200 모두 표현해봐요. 일주일, 즉 일주일 우리 X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요놈은 일주일마다 1,400원씩 늘어나는 애예요. B도 마찬가지 25,000원 그리고 얘는 1,000원씩 주당 늘어나는 애일 겁니다. 처음으로 저축액이 많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부등식을 써주시는 게 맞을 겁니다. 1,400 x
그리고 25,000. x.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즉 400x는 5,000보다 많아져요. 네, 직접 나눠주시면 x는 12.5보다 많아집니다. x 12.5 찾는 분 있어요? 안 되죠. 왜? 1주를 우리 x라고 따로 따져놨기 때문에 x는 12.5주, 12.6주, 12.7주 없습니다. x는 바로 13주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자, 현재 분석한 문제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쉬웠지만 실제 시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해당 난이도는 이때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요새 추세가 워낙 동탄도 마찬가지, 청계도 마찬가지 시험이 어려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들 시험 준비를 잘 하시고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어요.